당신은 왜 일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일하게 하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필요해? 혹은 생활은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당신은 어느 쪽인가? 직업이 없을 때는 1분 1초가 불안하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주기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는 까미의 말처럼 영혼이 담긴 일을 찾는 것은 현대인의 가장 큰 열망이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공포는 영혼 없는 노동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실존적 고민을 해소하고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일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일이 지겨운 밥벌이가 아니라 가슴 뛰는 천직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인생학교 1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생학교 창립 멤버이자 교수인 로먼 크로즈나릭의 일이라는 편을 따로 뽑아서 나온 책이고요. 다양한 인생에 관한 주제들을 가지고 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의미나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 필수 질문을 한데 섞어 탐색해 보겠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직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다. 우리가 일에서 실제로 기대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의미와 몰입, 자유다. 셋 다 얻기 힘들고 추구하다 보면 양립하기 힘든 요소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돈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직업을 택해야 하는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명분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발상인가? 어느 한 분야에서 높이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통섭의 정신으로 다양한 분야에 널리 도전하는 성취자가 되는 편이 나은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직업을 모색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직업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답을 찾도록 만드는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직업의 핵심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내 직업의 구체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찾아보는 건데요. 직업이야 당연히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라는 굉장히 이제 표면적인 이유들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진짜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세 가지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로 기대하는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미와 몰입과 자유입니다. 결국엔 일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게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몰입은 일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의식이 집중되는 상태, 이 몰입의 상태가 들어가는 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건 결국엔 내가 통제권을 가지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들이 모두 있다면 이래서 최상으로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양립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열정과 재능을 쫓아서 윤리적인 직업은 좋은 인생에 이르는 내적인 보상 중 하나지만 당신의 열정과 재능에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선택권도 있다. 일단 돈이나 사회적 지위는 잊어라. 세상을 내 손으로 바꿔보겠다는 야망도 내려놓아라. 그 대신 당신이 좋아하고 정말로 잘하는 일을 하라. 호주에서 성장한 웨이는 20년 넘게 리얼 테니스 선수이자 전문 코치로 활동했다. 리얼 테니스는 일반 테니스의 원형이 되는 경기로 현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기는 고전 스포츠다. 전용 코트는 전 세계에 고작 45개뿐이고
선수 역시 5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1978년에 처음으로 이 실내 테니스를 접하고 푹 빠져버린 웨이는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멜버른에서 보조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도 훨씬 적었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웨이는 보조 코치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언제나 나는 웨인에게 이 직업이 가진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테니스를 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는 듯한 대답이었다. 그는 곧이어 이렇게 설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테니스를 치는 걸세. 내 생각은 그렇네. 인생은 테니스 코트야. 난 제대로 된 테니스 경기를 치를 때 제일 행복하다네. 인생의 다른 모든 걸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마침내 뉴욕에 있는 실내 테니스 클럽의 감독이 된 웨이는 테니스에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선수들이 없는 새벽에 4시간씩 미리 연습을 하기 위해 클럽에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서 잤다. 심지어 한밤중에 잠옷 차림으로 연습을 하기도 했다. 언젠가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뭔가를 잘하게 되려면 터널 시야를 가져야 해. 거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가히 테니스에 집착하다 못해 홀려버린 남자라 할 수 있겠다.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은가? 그는 1987년 실내 테니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8년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굉장히 인상 깊은 이 사례와 설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과 재능을 쫓아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로 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내 밥벌이를 걱정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선생님이라는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테니스 선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이실 거고 어렵게만 보이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코칭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직업을 갖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 자체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자체부터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결국에는 돈을 못 벌 것이다. 내가 지금보다 못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많은 사람들, 정말 거부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그들은 전부 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스티브 잡스, 뭐 대부분 그런 모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따랐고 그 일에 매진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가난해질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는 단기적인 시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계적인 부분이 조금 더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했던 직업들보단 당연히 급여가 낮아질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정말 빠르게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생계를 위한 직업들을 가지면서 가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문화평론가 팩 케인이 말했듯 우리는 자신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열정, 열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놀이윤리를 만들고 그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다.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르네 드 사토브리앙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진정한 삶의 고수는 일과 놀이, 노동과 여가, 몸과 머리, 공부와 휴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는 두 가지 중 뭐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한다. 무엇을 하듯 그저 탁월함을 추구하고 그에 걸맞게 완성할 뿐이다. 그것이 일인지 놀이인지는 타인의 판단에 맡긴다. 그 자신은 언제나 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이것도 인상 깊은 내용이고 다양한 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들과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양한 이 자서전을 읽거나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책들을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요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일을 하면서 그게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게 일인지 놀이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이게 너무나 빠져들면서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것에 공감해주고 같이 경청해주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완전하게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의 놀이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진짜 자신이 그 활동 자체를 좋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에 완전히 매진하는 상황이 될 때만 그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을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알베르 까뮈의 말이다. 영혼이 담긴 일을 찾는 것은 현대인의 가장 큰 열망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대할 때 억지로 웃어가며 참기 방식을 따르지만 점차 자아를 가장 잘 반영하고 더욱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일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추세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덕업 일치니 이런 말들이 최근에 나오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돈만 벌기 위한 일들에서 이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제 책 직장인 99%가 모르는 워크 찾는 비밀이나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들 링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자료도 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에 대한 생각들 같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